그래서 1등급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다 보는데 2년씩 걸리는데 이과 수학 C 학생이 80점 된 이유는 그죠? 기껏해야 1등급이면 100명에 4명이라 이거죠. 20분 전에 배운 것에 거의 40%를 까먹는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선행학습 이야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선행학습 없이 1등급 유지하는 방법 뭐 대충 이렇게 지었는데, 그래서 1등급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1등급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냐 하면 2등급부터는 실력을 올려야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등급, 3등급, 4등급 그 이하 학생들은 실력을 올려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선행학습 안 한 걸 걱정할 게 아니라 현행학습, 시험 공부, 그 범위에 대한 공부가 똑바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현행학습, 시험 공부, 시험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똑바로 해서 원하는 등급, 한 등급씩 올릴지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학생들이고, 그 부분을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과는 약간 그 거리가 있는 학생 그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1등급이 될 거냐, 어떻게 2등급이 될 거냐, 이거는 현행학습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다른 심화학습하는 방법, 문제집 푸는 방법 이런 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선행학습을 했는데 불안한 학생들이나 혹은 선행학습을 안 했는데 지금 성적이 좋아서, 그죠? 지금 성적은 좋은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혹은 중학교 3학년 지금 성적은 1등급에 해당하는 최상위권 학생인데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혹은 주위에 있는 다른 학생들, 나와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보다 선행학습을 느리게 하고 있거나 하지 않아서 불안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제가 찍게 된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상담 전화를.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있는 수성구에서 굉장히 내신을 따기 힘든 학교인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이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수학이 계속 1등급이었다는 겁니다. 모의고사 성적도 계속 1등급이었다는 거죠. 그 학교는 모의고사 1등급 따는 것보다 내신 1등급 따는 게 한 3배는 어려운 학교인데, 3배 이상 어려운 학교인데 내신에서 1등급을 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라 2학년에 수학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선행학습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자기보다 더 잘하는 전교 1등 그런 학생들을 보니까 그 학생이 예전에 선행학습을 많이 했다는 거죠.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선행학습을 더 여러 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것 가지고 왜 불안해 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공부를 똑바로 하면 되는데 1등급 싸움은 선행학습의 싸움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선행학습 없이 1등급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고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럼 꼭 1등급 학생만 봐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혹시 선행학습을 통해서 1등급을 올라설 수 있다, 아니면 성적을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보시면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일단 제가 현행학습에 성적을 올려야 되는 학생은 현행학습에 집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불안해서 선행을 안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선행학습을 과감하게 손을 떼고 현행학습에 집중해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1등급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등급 학생을 두신 부모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시면 어떻게 앞으로 학습을 시키면 되겠구나, 선행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림인데 이거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오늘 내용에 좀 필요해서 제가 그렸습니다. 다시. 그래서 일단 학생의 실력의 구조를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구조를 볼 건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과 C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 A라는 학생이 이제 현행학습을 하는 부분, 현행학습의 깊이라고 하죠. 난이도, 이쪽으로 내려가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제가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선행학습을, 그죠? 일반적인 선행학습은 그냥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생이 선행학습을 할 때 사실 실력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 아니면 그것을 몇 바퀴 돌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한 번 다 보는데 2년씩 걸리는데 이과 수학 기준으로 그걸 몇 번을 보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수학 실력이 이해도가 좋아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시간만 주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찍 시작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선행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몇 번 회독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자, 현행학습을 하는 이 ABC가 선행학습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A 학생은 실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시험을 치면 100점을 받는 학생입니다. B 학생은 A 학생보다 실력이 좀 부족해서 90점 정도를 받는 학생이고, C 학생은 또 부족해서 80점 정도를 받는 학생입니다. 자, 이 ABC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고 만약에 이 학생들을 왜냐면 같은 반에서 수업한다고 합시다. 같은 반에서 중학생이든 중학생이 혹은 뭐 초등학생도 하겠지만 중학생 기준으로 중학생이 같은 반에서 고등학교 선행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 그죠? 그 난이도가 깊어져야 되죠. 내신 성적을 따는 내신에 나오는 수준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선행학습을 첫 번째 하는 수준은 이 정도밖에 될 수가 없죠. 개념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같은 반에서 ABC 학생이 수업을 한다면 A 학생은 다 이해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같은 시간 안에 공부가 그러니까 깊이 있는 공부가 되었다는 말은 쉬운 걸 빨리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B 학생은 A 학생이 다 알아듣는 시간에 이 학생은 다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죠. 이 정도에서 선행학습이 또 끝날 수 있습니다. C 학생은 동일한 시간 공부하기 때문에 동일한 수업을 듣는다면 이 학생은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행학습을 C 학생이 했기 때문에 다음 해가 되면 이때 배운, 지금 예를 들면 다음 해라고 했으니까 중3이라고 생각하죠. 중3 학생인데 고1-1 선행을 한다고 합시다. 수학 상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수학 상 중3은 80점 받았는데 선행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90점으로 올라설 거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 A 학생이 100점 받았는데 B 학생이 90점 받았다는 말은 B 학생은 이 난이도, 이쪽에 어려운 난이도의 두 문제를 못 푼 겁니다. A 학생이 풀어낸. C 학생은 B 학생이 풀어낸 두 문제도 못 풀었고 A 학생이 풀어낸 두 문제를 또 못 풀었죠. 그렇게 해서 얘가 80점인 거예요. 근데 C 학생은 선행을 할 때 또 못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80점이 된 이유는 80점이
C 학생이 80점 된 이유는, 그죠? 자, 여기 걸 못 풀어서, 그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난이도가 이쪽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80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학생이, C 학생이 풀어둔 이 문제는 여기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 이쪽에 비해서. 쉬운 문제 C를 C 학생이 쉬운 문제 몇 문제 소화했다고 해서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이 C 학생이 이때 배운 선행이 현행이 되었을 때 이거를 해결할 만큼 능력이 생길 거냐? 뭐 때문에? 이 쉬운 문제를 풀었다는 이유로 여기가 채워지냐? 안 채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C 학생이 선행학습을 해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B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B 학생이 여기 있는 문제 몇 개 더 풀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아니라 이겁니다. 간혹 선행학습을 하면 심화가 풀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간혹 정말 확률이 낮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꾸준하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올리려면 이걸 풀라는 거죠. C 학생이 90점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못 풀어낸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다음 학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력을 올리고 싶으면 심화를 똑바로 해라. 현행학습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행학습 없이 1등급 유지하기, 1등급 유지하는 방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선행학습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있다라는 말은 실력은 아니니까 선행학습을 했을 때 실력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양적 배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양적 배분 혹은 시간 활용이라는 측면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수학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고등학교 수학은 이렇게 이과 가는 학생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가 중학교 시절이고 여기가 고등학교 시절이라면 이렇게 있고 수학의 양이 늘어나고 어떤 학생이 이 정도 소화하는 것 이상을 해줄 수 있는 학생이면 그죠? 여기에 있는 수학의 양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우리가 수학의 양을 조금 더 배분한다라는 의미에서 선행학습의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행학습을 통해서 양적 배분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선행학습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양적 배분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과 가니까 양적 배분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양적 배분을 하면 좋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기껏 해야 1등급이면 100명에 4명이라 이거죠. 그러면 양적 배분을 하고 싶은데 일단 실력이 없으면 하지 말고, 자, 실력이 있는데 양적 배분을 한다면 1등급 수준의 학생인데 양적 배분을 위해서 선행을 학습을 일찍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야 되겠어요. 자, 기억이라는 그래프 중에 우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라는 사람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각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죠? 뭐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는 20분이 지나면 그죠? 20분 전에 배운 것에 거의 40%를 까먹는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1시간이 지나면 55%를 까먹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70%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망각곡선이에요. 물론 수업은 조금 다르죠. 연습을 하고, 그죠? 집에 가서 숙제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큰 관점.
초등학생이 선행학습을 한다, 중학생이 선행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큰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수학 4항을 배우고 한참 있다가 그죠? 수학 4항 배우고 수학 하 배우고 수학 하, 미적분, 뭐 확통 이거 쭉 배우고 나면 다시 수학 4항 할 때 되면 수학 4항 많이 까먹는다 이 말입니다. 엄청 많이 까먹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회독을 많이 하면 되냐? 그거 결국 이렇게 줄어든 거를 그죠? 시간이 쭉 지나서 일주일 지나면 이만큼 까먹는데 굉장히 많이 까먹은 걸 또 복습을 해서 또 살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까먹고 줄겠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남아있는 부분이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해서 남아있는 부분을 점점 끌어올리려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수학에서 뭐 쉬운 말로 몇 번 봤다, 몇 번 회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미리 해서 다 까먹고 또 그거 살리려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오늘 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회독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이건 실제로 제가 상담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왔었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여기에 고1 학생이고 여기에 부모님,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모의고사 1등급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학생한테 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수1, 수2 수업을 들었는데 선행학습 어디까지 했니? 한번 확인차 물어봤어요. 선생님 수1은 했고요. 수2는 했습니다. 수1, 수2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미적분하고 확통은 안 했니? 그랬더니 안 했어요. 근데 안 했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그때 다 했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인상을 쓰면서 그러는 거죠. 엄마 안 했다. 엄마 안 했어. 그 엄마가 다시 이야기하는 야 그때 그 선생님하고 다 했잖아. 이러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하나도 몰라요. 기억 하나도 못해요 엄마. 누가? 모의고사 1등급 학생. 이게 현실입니다. 모의고사 1등급 학생이 그러니까 그나마 수원, 수투는 자기가 기억하는 게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 공부를 했던가 뭔가 해서 좀 기억에 남아있고 예전에 했던 미적분 확률 통계는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 이거죠. 뭘 배웠는지. 1등급 학생이라서 그나마 자기가 아는 게 뭐고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보다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는데 불안함을 없애고 우리가 유지를 할 거냐 선행학습. 자, 다시 이야기하면 자, 1등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거는 요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풀어내면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학습 안 한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선행학습을 할 수 없었다. 하지 않았다. 선행학습이 느리다. 그러면 자, 최종적으로 어떤 진짜 1등급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는 1등급 학생이 한번 봤어요. 그래서 요만큼 남아있는데 이걸 다시 끌어올리려고 다시 두 번째 선행학습을 해서 요만큼 올려놨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선행학습을 해서 이 정도의 까먹은 걸 이제 끝내서 개념을 많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칩시다. 자, 이 수준이 되는데 이런 루트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한마디로 예습을 하면 됩니다. 예습.
어떤 학생은 자 이거는 정말 최상위권 애들 중에서도 정말 잘하는 2번, 3번 볼 수 있었던 학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1등급 학생보다도 훨씬 잘해야 됩니다. 1등급 수준이 4%보다 훨씬 잘하는 학생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냥 잘하는 학생들은 한두 번에서 끝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그죠? 별로 없어요. 아, 수업을 들으면 그때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죠. 수업을 듣기 전에는 까먹었다가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기억이 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다. 그럼 그런 수준이 결국 이런 쉬운 문제 푸는 수준이라 이 말이죠. 그럼 그런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걸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예습을 하면 됩니다. 예습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왜냐? 이 학생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미적분이라고 합시다. 오늘 칠판이 좀 더러워지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미적분이라는 거를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 미적분 수업을 하는데 3개월에서 4개월 걸렸다고 칩시다. 그럼 이 3개월에서 4개월 배운 이 내용이 이번 주 수업에 다 필요하지 않죠.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선행학습이 느리거나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습을 해서 이번 주에 이 학생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미리 선행해놓고 까먹었죠. 그러면 이 학생에게 필요한 선행학습을 안 한 학생은 선행학습을 안 하거나 느리거나 회독이 느린 학생은 이번 주에 배울 양만 예습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습. 이 뒤에 거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 뒤에 걸 안 한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현행 수업하는 부분에 많은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했지만 많이 까먹은 상태예요. 근데 나는 이번 주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예습을 해서 그죠? 만약에 기본 개념을 공부를 다시 하고 시간은 내야 돼요. 그죠?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있다면 나는 빨리 실력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이상 유형별 문제도 풀면 되잖아요. 시간을 내서. 근데 이게 훨씬 효율적이죠. 왜냐? 이 친구들은 많은 시간을 까먹는데 많은 시간을 썼지만 많이 까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얘는 까먹은 게 없어요. 그냥 다음 주에 배울 걸 이번 주에 현행학습 공부하고 예습으로 배울 거를 공부해서 오면 이렇게 많이 까먹은 애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많이 기억하고 있고 이 친구들은 까먹었는데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부분을 보면 생각이 나지만 이 친구는 바로 직전에 예습을 했기 때문에 그죠? 바로 직전에 예습을 했기 때문에 까먹은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내가 예습할 때 이해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면 그런 거. 자, 그래서 예습을 꾸준히 하면 돼요. 1등급 유지해야 하고 싶은 학생이 제가 지금 예습을 하라고 하는데 예습을 안 해서 예습을 하겠죠. 예습을 안 해서 예습을 안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선행학습 한 학생보다 좀 부족함이 생기겠죠. 근데 진짜 1등급을 유지하고 싶다면 예습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효과적인데 예습만 하면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을 일주일씩만 앞당겨서 그걸 내 루틴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죠? 공부 시간 안에 충분한 시간을 넣어 가지고 예습을 시키면 결국 이런 수준의 문제는 해결하고 수업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선행학습을 했었던 학생보다 부족함이 없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오늘 배워야 되는 수업에 대한 수업 내용에 대한 지식 측면에서 예전에 선행학습하고 까먹은 학생보다 훨씬 효과적인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력이 좋은데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서 지금 1등급인데 그죠? 지금 1등급인데 내가 선행학습 하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은 선행학습해서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선행학습을 안 해서 이제 앞으로 성적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져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 물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 난 선행학습 안 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 그죠? 빨리 선행을 지금이라도 따라잡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비워서 스케줄을 만들고 그죠? 스케줄에다가 내가 예습하는 시간을 집어넣어 가지고 예습해주면 되는 거죠. 예습 어떻게 합니까? 책 읽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1등급 학생이잖아. 그죠? 1등급 학생들 정석, 개념 원리 이런 이론서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제일 처음에는 그걸 공부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르면 인강 들으면 되잖아. 그죠? 필요한 인강 들으면 됩니다. 스케줄에 맞게 인강 듣고 문제 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혹시 실력은 좋은데 실력이 안 좋으면 선행학습 하지 말고 실력이 좋은데 남들보다 선행학습을 안 해서 걱정하는 학생이 있다. 걱정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스케줄을 잘 조정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예습을 하면 됩니다. 예습을 다음 달 할 것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다음 주에 배워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예습하고 또 다음 주가 되면 그 다음 주에 배워야 되는 부분, 그걸 예습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실천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됩니다. 화이팅 합시다. 수학 화이팅! 안녕!